자, 넘어가서요. 54쪽입니다. 자, 일단 이쪽을 잘 하려면요. 이 참수를 좀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참수가 낯설면은요. 모르겠다. 열심히 보세요. 보다 보면 되겠죠, 뭐. 네. 딴 거 없다. 자, 일단 볼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의 오늘은 근의 위치, 그다음 방정식의 실근의 부, 이런 얘기를 조금 할 거야. 됐어?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다. 그, 문제집에 있는 풀이를 보던지, 보통 고1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이거를 약간 판별식이랑 등등등 이용만 해서 무조건 풀라고 하시거든. 근데 그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좀 갈리냐면 선생님 중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고1까지만 딱 되는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거든. 고2, 고3이 고2, 고3 안 해봤다든지 약간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좀 여기서 풀이가 좀 많이 차이가 생길 거야. 일단 자, 그래서 좀 자유롭게 잘 푸셔야 됩니다. 여기를요, 그 이제 내가 저기다 정리해 놓은 것들 54쪽에 있는 내용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네 55쪽에 정리해 줄 내용들도 있을 텐데, 자, 한 가지 방법만 써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입니다. 자, 실근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이 얘기는요, 근이라는 건 교점의 좌표니까요, 맞아? 교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니? 이거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래서 근의 위치. 자, 이 얘기는요, 2차 방정식 근 실근인 거니까요. 자, 교점의 위치가 어디냐? 자, 교점의 위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단 되셨나요? 네, 일단 제일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릴 건데 54쪽에요. 충분히 정리를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얘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실근의 부호입니다. 부호 또한 위치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실근의 부호도 위치죠. Y축에 오른쪽에서 교점이 생기냐, 왼쪽에서 교점이 생기냐, 이 얘기잖아요. 자, 일단 여기서 쓰게 되는 것들은요, 일단은 크게 부호와 관련된 건 세 가지를 쓰는데요. 자, 여기서 니네가 보는 기준은 이렇게 될 겁니다. 쓰는 기준은요, 자, 두근의 합, 그 다음 두근의 곱, 그 다음에 판별식, 이 세 가지 이용해서 부호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야, 두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두근의 합은 무슨 수겠니? 당연히 양수고, 곱도 이런 게 어렵지 않죠. 만약에 한 근이 양수고 한 근이 음수인데 두 근이요, 절대값이 같아요. 그럼 두 근의 합이 몇이겠어요? 0. 곱은 음수.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관점으로 쪼로로록 써보는데, 그지?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이거나 음수일 때를 보는데, 다시,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됐습니까?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니네 근각의 예수의 관계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다. 그지?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두 근이 모두 양수면요, 두 근의 합이 양수고요. 그다음 두 근의 곱이 양수죠. 근데 이것만으로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걸 보장해낼까 못 해낼까? 못 해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잘 감이 안 오죠? 자,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 어차피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2차 함계수 1로 만드는 건 1도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A고요. 두 근의 곱이 빈 건 이해가 되죠? 그럼 니네 여기서, 자, 내 얘기 잘 들어봐.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이 양수면 이 두 실근이, 맞아? 두 근이 양수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만으로, 자, 다시 요 두 가지 조건만으로요, 두 근이 모두 양수임을
보장할 수가 없거든. 왜 보장을 할 수 없냐면, 자, 내 얘기 잘 들어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니네. 이 방정식의 두 근이요. 하나는 2 더하기 i고요. 나머지 한 근이 2 빼기 i라고 생각해 보세요. 켤레근을 갖죠. 근데 니네 켤레복소수 성질 기억해 보면 두 근의 합이 실수고 두 근의 곱은 양수죠, 기본적으로. 그럼 얘가 실수부 자체가 양수가 돼 버리면요. 두 근의 합은 양수예요, 아니에요? 합이 양수고 곱도 양수죠. 그럼 합과 곱이 양수인 것만으로 두 근이 실근인 양의 실근을 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보세요. 이런 애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 생각해봐. 얘는 두 근의 합이 몇이야? 4죠. 두 근의 곱이 몇이에요? 5죠. 그럼 합과 곱이 다 무슨 수야? 양수지만. 됐어? 그러니까 얘 합과 곱이 이런 방정식을 써보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는 0이잖아. 그지? 두 근의 합곱이 모두 양수지만 얘가 실근을 갖냐? 이거 실근 안 갖잖아요. 얘네들이 두 근이잖아요. 그럼 두 근 모두 양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곱이요 양수인 것만으로요. 됐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 여기까지만. 자, 왜 보장이 안 되냐면 여기서 실근을 보장할 수 있어, 없어? 실근을 확신할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야? 실근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러면 실근을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판별식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판별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실근을 확신할 수 없고요. 그러면 실근을 확신하기 위해서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상황이 완성이 된다는 거.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것 또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거 생각해보면, 자, 두 근의 합이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죠? 두 근의 곱이 양수자. 이것만으로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켤레복소수를 서로 근으로 갔는데 이번엔 실수 부분이 음수인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은 음수고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럼 돼? 안 돼. 얘도 실근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판별식이 0 이상이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 굳이 판별식이 들어가야 되는가? 외우지 마시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자, 이렇습니다. 자, 두 근이요. 두 근의 부호가 반대예요. 됐습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 알아 몰라? 모르고요. 두 근의 곱만 뭐가 돼요? 음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예요. 근데 자, 좀만 더 생각해봐.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는 순간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이 보장이 될까 안 될까? 아니요, 무조건 보장이 돼요. 왜냐하면 실계수 방정식이었다고 치면은요, 켤레복소수를 서로 허근으로 가지면 켤레복소수로 가져야 되잖아. 근데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될 수 있어? 복소수, 켤레복소수인 둘을 곱했을 때 없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딱 되는 순간, 실근이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실근이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보장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왜? 두 근의 곱이 음수야. 켤레복소수 둘을 곱해서 음수 만들 수 있냐고. 없으니까 실수 무조건 갖는 거야. 다시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어 이번에? 좋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이때는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보장이 돼야 안 돼요? 네, 두 실근이 보장이 되므로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은 이거는 똥멍청인 거예요. 됐습니까?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거죠. 됐어요? 자,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다시요. 그럼 이거를요, 판별식으로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게 판별식이 보장이 되냐면은요. 자, 보세요. 자, 네, 요 상황을 판별식으로 한 번 더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이에요. 됐어요? 이놈의 판별식을 쓰시면은요. 됐어요? 마이너스 4b가 되죠. 자, 근데 두 근의 곱이 음수란 얘기는 여기서 b가 양수야, 음수야? b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얘는요 반드시 몇 이상? 0 이상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음수잖아요. 됐어요? 여기 무조건 무슨 수? 양수. 됐습니까? 그러니까 0 이상인 것에다 양수를 더하니까 판별식 무조건 0보다 커요 안 커요? 커요. 크니까 두실금 보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약간 어렵지? 생각 그니까 대가리 달았다 어디다 써. 생각할 때 쓰셔야죠. 그죠? 생각하세요 제발. 네. 가끔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네.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구나. 생각하셔야 돼. 됐어? 별거 없다. 안 어려워. 좀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돼요. 자, 네 번째 갑니다. 이제 뭐 좀 잔잔바리 얘기를 할게요. 두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아. 그럼 두근의 합이 몇이겠니? 0이고 두근의 곱은 음수겠죠. 됐어. 자, 두근이 부호가 반대인데 양의 실근이 절대값이 더 커. 그럼 두근의 합이 무슨 수가 되겠어요? 내 말이 빨랐냐? 두근이 부호가 반대야. 네. 하나 양수 하나 음수야. 근데 양의 실근의 절대값이 커요. 그럼 두근의 합은 0보다 커요. 크겠죠?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요. 여기다 정리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해했죠? 이건 그냥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요. 그 뒤에 4, 5, 6에 나오는 거 책에 분명히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런 건 적당히 읽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 자, 우리 실근의 위치라는 건요. 그래프의 교점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좌우변 그래프를 비교해서요. 교점이 어디에 생기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란 말이야. 자, 내 말 이해돼? 교점이 어디에 생겨요인데 그럼 자, 얘를 볼 때요. 문제 푸는 결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선택은 첫 번째 이겁니다. 과연 나는 이 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항을 이 항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를 생각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 보이거든? 근데 이제 잘 안 보이는 경우를 대비해서 좀 이제 대략적인 틀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항을 할 것인가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 항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다시요. 이 항을 하게 되는 상황이야. 자, 하는 상황이라는 건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아. 한쪽 변에 자,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 한쪽 변에 곡선을 고정시키고 반대쪽 변에 직선을 갖다 놓은데 직선이 기울기나 정점 중에 하나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항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항을 하는 상황은요. 이항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곡선이요. 고정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요. 직선이 생기는데요. 이 직선이요. 자, 상수함수면은 너무 좋고요. 됐습니까? 상수함수면 개 좋고요. 만약에 얘가 1차 함수라고 치면은요. 1차 함수라고 했을 때는요. 기울기나 정점 중에 하나만 정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1차 함수라고 쳤을 때는요. 기울기 또는 정점 중에 딱 한 개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때는 이 항을 하면은 대체로 수월하게 풀립니다. 선생님 무조건 수월하게 풀립니까?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요. 해보다 잘 안 되면은 이 항 안 하고 풀 생각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하는 상황은 근데 하는 상황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기본적인 틀이고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요. 그때 이 항 하지 않고 풀어냅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항을 하지 않을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자, 이 항을 하지 않을 때는 크게 결이 두 개예요. 다시. 자, 여기서요. 이제 약간 센스 있는 자랑 없는 자가 나뉘어지는데요. 자, 어떤 판단을 좀 하냐 이 항이 안 될 때요. 딱 보고서 봐야 돼. 그 2차 방정식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요.
인수분해 되나? 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요 각각의 근을요 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그럼 난 그 해가 존재하는 범위를 식으로 그냥 써내버리면 되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 안 많을까? 많지는 않고요. 그 문제들마저도 보통 사람들은 그냥 풀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면 인수분해하는 게 확실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다시 그래프로 푸는 상황 기본적으로 이게 맞고요. 자 이항을 해서 푸는 상황 이게 맞고요. 이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수분해가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때는 일단은 식으로 푸세요. 됐습니까? 식으로 푸세요.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요, 그땐 당연히 또 그래프로 풀어내는데, 여기서 그래프로 풀어낼 때 내가 그냥 짧게 이렇게만 써놓을게. 자, 문제에서 원하는 구간에 교점이 생기도록 이차함수 그래프를 결정시켜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일단 다시 봐봐. 그래프를 결정시켜 갑니다. 그래프를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만족하게끔 정해가는 거야. 되니? 자, 다시 그래프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조건을 써나가는 거야. 됐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결정해가. 자, 이렇게 말해서 졸라 어려운 건데, 자, 이게요, 실은 문제집이나 보통 보면은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두근의 합, 곱, 판별식, 축의 이치, 함수값 뭐 이것저것 따지면 돼요라고 하거든. 근데 때에 따라서는요 다 안 따지고 그냥 한 줄에 풀리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인드로 푸는 거냐면 그래프를 결정시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냥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 자 문제에서 니들한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잘 봐. 이게 실제로 지금은 풀리지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냥 얘만 들어주는 거야. 요 놈은 0이요. 됐어요? 2보다 작은 됐니? 2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일단 됐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2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란 얘기는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축과 됐어요?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얘는요. x축과 2보다 작은 지점에서 교점을 몇 개 만들자? 2개 갖자라는 얘기잖아. 자 그럼 이걸 갖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가는데 자, 내 얘기 들어봐라. 얘를 y는 하지 말고 fx라고 할게요. 나 조건 쓰기 편하라고. 자 그리고서 볼게요. 자 그럼 그래프가요. 어떻게 생겨 있어야 되냐면요. 2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되죠. 미안 2보다 그래 에이씨 미안한데 큰으로 바꾸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렸으니까. 자 큰이라고 해볼게. 됐어? 그럼 그래프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얘가요 이렇게 생기길 원해요 안 원해요? 이게 fx면 좋겠답니다. 됐습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게 조건을 하나 써보려고요. 자 fx가 이렇게 되면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2보다 함수값이 0, 2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서 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없죠. 첫 번째 씁니다. f2가 0보다 커요. 자, 이거 하나 만족하면요. 무조건 이거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도 있죠. f2가 0보다 커요, 안 커요? 아니요. 보세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f2 0보다 크잖아요. 혹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만났으면 좋겠어. 판별식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럼 f가 0보다 크고 판별식 0보다 큰 걸로 그래프가 이걸로 정해지냐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요. 생각하세요. 대가리 굴려야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요. f는 0보다 크고 판별식도 0보다 크지만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 아니야. 이렇게 생겨야 돼. 대칭축이 어디로 와야 돼? 2보다? 오른쪽으로 와야 되니까 축이 2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요. 그럼 자 이거 세 개 만족하면 무조건 그래프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프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살짝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살짝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을 체크해 가냐면요. 자,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딱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함수값이에요. 첫 번째 어떤 함수값이냐면 자, 2보다 커달래매. 그러면 2인 순간에서 함수값이에요. 내 말 이해돼요? 다시요. 그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간에 그 구간 경계가 되는 지점 있지 맞아? 2보다 크니까 2가 경계잖아. 됐어. 자,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판별식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보시면 좋고요. 축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축의 위치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하게 Y절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고요. 그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정도는 따지셔야 돼요? 안 따지셔야 돼요? 따지셔야 해요. 이것들 위주로 체크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내가 쓴 이 조건이 그래프를 정말로 결정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게 늘 먼저인 겁니다. 난 어려서 이거 한 번도 외워서 풀어본 적이 없거든? 그냥 그래프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난 어렸을 때, 나도 어렸을 때 책 보면은 막 정석 보면 써있단 말이야. 막 뭐 판별식이 이래야 되고 저게 이래야 되고 저게 이래야 되고 막 써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보면서 풀어봤자 딱히 도움이 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이차함수 그래프를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조건을 맞춰서요. 아, 이거 되게 어려운 거 맞고요. 보통 고1 때도 못하고 고2 때도 못하고 고3 때도 못해요. 됐어요?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됐어. 이거 잘 되면 기본적으로 웬만한 학교 가면 2등급 이내는 거의 다 들어간다. 지역 상관없이.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아 그냥 그런가 보구나. 저거 존나 어렵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일단 사진 한 장 찍고 넘어갈게요. 문제 좀 풀어야 되니까 일단 사진 한 장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집에 가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지금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있습니까? 18분. 좋았어. 잠깐만. 안 찍었어? 핸드폰? 카메라가 깨졌대요. 그 좀 보내줘요. 액정 보이지? 그래. 자, 나 보겠습니다. 나 성주가 라이브 트랙을 볼 수 있다고 찾아냈어. 야구장 갔다며. 네, 야구장 갔어. 기분 나쁠 텐데 뭐 공부를 해. 아, 진짜 진짜. 누구랑 열심히 하는 내가 야구장을 그나마 갈 수 있었던 시기가 한 2008년, 9년, 10년 이때거든. 그때 SK가 한참 잘했고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야구장은 인천 문학구장이었어요. 하나가 한참 못할 때. 문학구장에 한 좋게 한 30번은 간 것 같은데 이긴 기억이 없어. 네. 다지진 않았겠지. 근데 뭔가 이겼던 기억이 없어요. 네. 늘 화가 났던 기억만 나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으니까. 어. 길래 막힌 몇 자, 144경기를 하죠. 그러면 상대 팀의 개수가요. 144에 무슨 수여야 될까요? 우리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144경기일까? 약수여야겠죠. 그럼 144의 약수 중에 하나가 그거 더하기 1이 전체 팀의 개수겠죠. 내 말 이해돼요? 13개예요? 아니죠. 10팀이고요. 네. 9 곱하기 16 하면은 네, 그다음에 4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팀이요. 갑자기 7팀 이러면은 숫자가 안 나오죠? 7팀도 되네. 그렇죠. 8팀 이러면 숫자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7의 배수가 144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를 좁혀볼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 오케이?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맨날 그래요, 니네. 네, 안타깝다. 네,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지 말고 왜 그럴까 고민해 주셔야죠. 그죠? 따를 때는
그런 거 있잖아. 다른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 근데 공부할 땐 정말로 왜 그럴까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죠? 네. 약간 막 그런 거 있지 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그럴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의 거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 성적이 왜 이럴까? 뭐 하면은 왜 거기서 꼭 판별식을 써야 할까? 이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런 건 고민을 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왜요?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진짜로 와, 나는 저 아이의 성적을 못 올리겠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진짜 미치거든, 그거. 근데 보통 그런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문제가 길었을 때 읽지를 않아요. 한글을 못 읽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문맹 같아요. 웃지 마. 니들 얘기야. 진짜로 읽고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러면은 고등학교 가면 고민할 것 같냐? 그죠? 네. 중3 때까지 안 되던 공부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잘 되겠습니까? 이건 습관이에요, 진짜. 됐어. 늘 고민하면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32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좀 약간 문과 비하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문과로 가잖아, 만약 고등학교 때? 그럼 그냥 문제 읽을 줄만 알면은 3등급은 보장입니다. 문과 애들 중에서 한 70% 정도는 한글을 못 읽어요. 진짜 그런 느낌이야. 그냥 문제 길어지면 별표 치더라. 별표로 해 치냐, 귀찮게. 어차피 못 푸는 문제인데. 그죠? 그것만 고쳐도 문과로 갈 거면은 3등급 이상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과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관찰해보면 거의 그렇거든. 이과 애들이 훨씬 나아. 이것도 좀 그렇다, 그치? 자, 여튼 실제로 거의 그러니까 나중에 꼭 공부할 때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곰곰이 고민을 하세요. 어차피 니들 머리로 풀어야 되잖아. 그지? 내가 얼마 전에도 고3 애들한테 개지랄 떨었단 말이야.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다 외우려고 그래. 문제가 한두 개야. 내가 문제가 한 200개만 돼도 외우라고 그러겠다. 200개 정도는 외울 수 있지 뭐. 그치? 한 3, 4일 열심히 보면 외울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 절대. 자, 여튼 봅시다. 자, 요놈 방정식인데, 자, 너무 쉽습니다. 두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럼 이 얘기는 두근의 합이 몇이에요? 두근의 합은 0이고요. 곱은 음수의 아니에요? 맞아요. 자, 두근의 합은요, 요 놈과 부호가 반대죠. 네,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6이 아니에요? 걔가 0이란 얘기예요. 자, 다시 k제곱 빼기 k 빼기 6이 0이죠? 2차 방정식 풀어요, 못 풀어요? 풀어요. 자, 3또는 마이너스 2겠죠. 곱이 음수니까요. 여기서 두근의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이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2분의 3보다 커야 되는 거네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만족하는 k는 3이죠. 자, 된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33입니다. 자, 33.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빼기 2m 빼기 6은 0에, 자, 요 놈의 두 실근 중, 자, 두 실근 중 적어도 하나는, 자, 양의 실수가 되는, 자, 적어도 하나는 양수가 되는 정수 m의 최소값입니다. 정수 m의 최소값입니다. 자, 해보려고요? 왜? 알았어.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야, 두 실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수간의 정수 m의 최소값이에요. 이 양을 할지 말지
고민해보자였는데, 자, 나 일단 좀 약간 이런 거 좀 고민되거든, 지금? 얘가 두실근을 무조건 갖는다고 치면은요. 다시요. 일단 난 지금 뭘 고민했냐면, 봐봐. 얘가 두실근 중 적어도 하나 양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근이 모두 음수인 거 빼면 적어도 하나 양수가 돼야 안 돼요? 다시 만약에 이 방정식이 두실근을 갖는 게 확실하다면, 내 말이 이해돼? 두실근을 갖는 게 확실하다면 두 근이 모두 0 이하가 되는 경우만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적어도 하나가 양수가 되겠니 안 되겠니? 해요. 내 말 이해돼요? 다시요. 확실히 이해했어? 다시? 너 이해돼? 안 돼? 다시 얘기해 줄게. 잘 봐. 이런 거야, 준서야. 준서가 무조건 하루에 똥을 2번 싸. 오케이? 근데 준서가 까만 똥이랑 빨간 똥을 싸. 미안해? 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러면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준서가 무조건 똥을 2번 싼다가 보장이 돼 있잖아? 그럼 적어도 한 번 빨간 똥을 싸는 경우를 세고 싶어요. 그럼 준서가 전체 경우 중에서 준서가 무슨 똥만 싸는 걸 빼면 돼? 까만 똥만 싸는 걸 빼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그 얘기잖아요. 아, 이해됐지? 자, 봐봐 그러면 여기서요. 적어도 하나가 양수면은요. 얘가 만약에 두실근을 가짐이 자명하다면 둘 다 0 이하인 거 빼면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그땐 그 다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얘가 두실근을 가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나 판별식을 쓸게요. 1창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우와 씨 나쁘지 않다. 무조건 서로 다른 두실근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야? 적어도 하나가 양수였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러면은요. 네. 두 근이 모두 몇 이하가 되는 거? 모두 0 이하인 경우만 빼면 돼 안 돼? 경우를 구해놓고 맞아? 그 경우만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두 근이 모두 0 이하라는 얘기는요. 두 근의 합이 0보다 뭐 해야 되고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이요. 몇 이상인 거예요? 0 이상인 거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2m은요. 0 이하면서 마이너스 6 이하죠. m이요. 몇 이하면은 두 근이 모두 0 이하예요. m이 마이너스 3 이하면 모두 0 이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그럼 반대로요. 적어도 하나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m이 마이너스 3보다 뭐 하면 돼요? 반대로? 크면 되는 거죠. 얘네 중에서 정수 m의 최소값이잖아요. 마이너스 3보다 큰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건 몇이에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해되십니까? 하나를 더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푸나 보세요. 자, 2항을 할까 말까 고민해보자고 그랬죠. 그럼 2항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얘는요. 적어도 하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발상하실 줄 알면 너무 좋고요. 그게 아니라 좀 기계적으로 풀어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2항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2항을 해볼게요. x제곱만 내버려 두시고요. 나머지 다 넘깁니다. 2mx 더하기 2m 더하기 6이 되죠. 자, 곡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자, 요 직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요 직선은요. 보세요. m의 값에 관계없이요.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6을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납니다. 자, 얘는요. 기울기가 몇이고요? 기울기가 2m이고요.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는?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그런 직선입니다. 됐습니까? 야, 얘랑요. y는 x제곱이요. 교점을 가져야 되는데 됐어? 적어도 하나가 무슨 수가 되는? 양수가 되게끔 교점 가져주세요라 해요.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를 잘 못 그리겠으면은요. 집에 가서 조금 고민 좀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인간적으로 중3이면 그려야죠. 네. 그죠? 자, 다시. 그리고 함수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수가 제일 쉬워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1,6이 있는데 잘 봐.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6은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근데 교점이 적어도 하나가 무슨 수가 되겠대요? 양수가 되겠대요. 이해됩니까? 아, 생각을 해보세요. 야, 얘가요, 여기 지나는 직선이요. 교점이 적어도 하나 양수가 되려면요. 자, 이 부분이랑 적어도 한 번은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만나냐 안 만나냐를 결정짓는 지점은요. 얘가 어디를 지날 때? 원점을 지날 때죠. 얘 기준으로 틀어지면 무조건 교점이 양수에서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얘보다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이렇게 틀어지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다가 여기서 양수가 되는 순간 나중에 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입니다. 내 말 이해돼요? 아, 그러면은 자 봐봐. 기울기가 최소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양수일 때 무조건 생기잖아. 최소는 아니야. 음수일 때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얘 지나는 이 기울기가 음수 아니야? 음수란 말이야. 얘보다 기울기가 조금씩만이라도 크면은 교점이 양수에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러면 얘 기울기가 몇 m인데요? 2m이고요. 자, 요 점이요. 마이너스 1, 몇이에요? 6이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에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6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2m이요. 마이너스 6보다요. 크면 돼요, 안 돼요? 크면 되는 거예요. m이 몇보다 커요? 마이너스 3보다? 그죠? 같은 결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어찌 보면요.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보는 순간 나는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냐. 얘가 두 실근을 간다고 그랬잖아. 진짜로 두 실근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판별식을 쓰고요. 두 실근을 가짐이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이직거리를 한 거죠. 근데 이 판단이 만약에 안 된다면요. 이 항에서 그래프로 따질 수 있으셔야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정리하고 일단 집에 가서 좀 더 보시고요. 조금만 더 해보죠.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네. 네, 딱 이것만 정리해 주시고 집에서 복습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